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성공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가총액이 크다. 나스닥에 상장했다. 전 세계가 주목한다. 숫자는 늘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흔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어떻게 막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베트남의 빈페스트입니다. 당신이 어떤 주식을 샀다고 상상해 봅시다. 미래의 테슬라라는 별명이 붙고 베트남의 삼성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에 이렇게 뜹니다.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 수십조, 포드와치 M보다 비싸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돌아가죠? 지금 들어가면 늦지 않겠지. 이건 시대의 흐름이니까, 나라가 밀어주는 기업이니까, 전기차니까. 이게 바로 거품의 출발점입니다. 실적이 아니라 기대가 먼저 돈을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 회사는 그만큼의 차를 팔고 있나? 그만큼의 기술을 갖고 있나? 그만큼의 시스템을 갖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더 잔인합니다. 그 숫자는 현실의 힘인가? 아니면 종이 위의 마법인가? 빈페스트는 2023년 나스닥에 데뷔했습니다. 스펙 합병으로 상장했고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기업 가치는 한때 약 850억 달러 수준까지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역사가 100년이 넘는 자동차 공룡들보다 더 비싼 회사가 탄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과 가치 사이의 함정입니다. 가격은 거래로 만들어집니다. 가치는 실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특히 유통 물량이 작을 때 가격은 현실보다 훨씬 더 쉽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실력이 크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때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 장면씩 뜯어보겠습니다. 처음 빈페스트는 국가의 꿈으로 포장되었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도약한다. 베트남도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다.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업을 살 때 제품이 아니라 서사를 사기 때문입니다. 서사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국가의 자부심, 미래 산업, 전기차, 나스닥, 해외 언론의 찬사, 그리고 숫자. 이 5가지가 동시에 붙는 순간 사람들은 의심을 멈춥니다. 의심이 멈추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거품은 커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원래 그렇게 쉽게 점프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조립만으로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엔진, 변속기, 제어, 안전, 소재, 생산 품질, 내구, 공급망, 서비스망. 자동차 회사란 이 모든 것을 시간을 들여 축적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는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은 천천히 쌓이지만 실패는 한 번에 온다. 그럼 빈페스트는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요? 첫 번째, 어긋남은 시장과 제품입니다. 빈페스트는 초기부터 프리미엄을 꿈꿨습니다. 화려한 모터쇼 조명 아래 우리도 고급차를 만든다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멋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멋있다로 팔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는 건 결국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시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당시 베트남은 자동차 보급률이 높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사치제에 가까운 시장에서 억대급 프리미엄을 먼저 꺼내는 것은 시장을 스스로 좁히는 선택이 됩니다. 이때 빈페스트가 쓸 수 있는 마케팅은 딱 하나입니다. 애국심, 우리 차를 타는 건 애국이다. 베트남도 이제 선진국처럼 간다.
우리가 드디어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는다. 하지만 애국심은 결제 버튼을 대신 누르지 않습니다. 지갑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여는 건 가격, 품질, 신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품질과 신뢰는 어디에서 오나? 자동차에서 신뢰는 국산화로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산화는 신뢰의 뼈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부품을 남에게 의존할수록 비용 구조가 불리해지고 공급이 흔들리고 기술 축적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비용 구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 지점에서 빈페스트의 두 번째 어긋남이 나옵니다. 바로 기술을 사오면 시간도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빈페스트의 초기 모델들은 기존 글로벌 업체 기술과 협업을 통해 빠르게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첫 모델들이 BMW 기반 플랫폼과 라이선스 엔진, 그리고 이탈리아 디자인 하우스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빠르게 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자동차 회사가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차를 만드는 건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품질을 안정시키는 건 장기간의 누적입니다.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도 장기간의 누적입니다. 부품 공급망을 만드는 것도 장기간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자동차 회사는 판매 이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고 난 뒤부터 시작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고장, 정비, 부품, 리콜, 중고 가치, 이 영역에서 신뢰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빈페스트의 세 번째 어긋남이 나옵니다. 바로 전기차는 치트키라는 환상입니다. 내연기관이 어렵다면 전기차로 가면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고 있으니까, 전기차는 미래니까, 나스닥은 전기차를 좋아하니까. 이 계산은 매우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미래라는 단어 하나로 질문을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모터는, 인버터는, 소프트웨어는, 충전 생태계는, AS는, 이 질문들을 덮어버리고 미래라는 단어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더 쉬운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배터리 안전, 열 관리, 소프트웨어, OTA, 센서, 품질 편차, 이게 쌓이지 않으면 그럼 작은 결함이 큰 사건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그런 결함에 가장 냉정한 시장입니다. 규제도 강하고 소비자 기준도 높고 소송도 많고 리뷰 문화도 잔인합니다. 이제 빈페스트가 미국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는 두 번 평가받습니다. 첫 번째는 리뷰로 평가받고 두 번째는 서비스로 평가받습니다. 리뷰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으면 판매가 막힙니다. 서비스가 느리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부품이 없으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이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오너들은 소프트웨어 문제, 경고등 충전 문제, 주행거리 문제를 훨씬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브랜드는 기술 기업처럼 평가받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회사처럼 까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한번 찍히면 다시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판매량입니다. 사람들은 기업 가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미래 판매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현실을 체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현재의 판매를 보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빈페스트는 2023년부터 2024년 초 미국 내 등록 대수가 수천 대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고 분기별 글로벌 인도량도 시장 기대를 크게 못 미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아직 시장은 확신하지 않는다. 시장에 확신이 없으면 거품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거품은 확신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거품이 꺼질 때는 단지 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가 같이 꺼집니다. 판매가 같이 꺼집니다. 투자가 같이 꺼집니다. 인재가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회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하지만 거품이 꺼지는 시점에서 공격은 위험합니다. 공격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조달하려면 시장의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가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품 기업들은 이 시점에서 숫자를 다시 꺼냅니다. 새로운 발표, 새로운 계획, 새로운 공장. 새로운 모델, 새로운 파트너십. 그런데 그 발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발표를 실행할 능력이 있나?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그 품질은 누가 책임지나? 그 서비스망은 언제 완성되나?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발표는 희망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불안은 주가를 더 누릅니다. 주가가 눌리면 조달이 더 어려워집니다. 조달이 어려우면 품질과 서비스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품질과 서비스가 약하면 판매가 더 줄어듭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악순환이 시작되면 끝을 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재고가 쌓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쌓이면 할인합니다. 할인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중고가가 흔들립니다. 중고가가 흔들리면 신규 구매가 줄어듭니다. 신규 구매가 줄면 재고가 더 쌓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신뢰 회복. 그런데 신뢰는 광고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시스템으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빈 패스트 사례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나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진짜 제품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제품은 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자동차 회사의 진짜 제품은 차 플러스 부품망, 플러스 서비스망, 플러스 품질 시스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약하면 차는 팔려도 브랜드는 남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현대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처음부터 모든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배웠습니다. 처음엔 부족했습니다. 처음엔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빠르게 세계 1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부터 쌓았습니다. 국산 화율을 올렸습니다. 공급망을 만들었습니다. 품질 시스템을 쌓았습니다. 서비스망을 깔았습니다. 이건 시간이 듭니다. 10년이 듭니다. 20년이 듭니다. 30년이 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남습니다.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버티는 힘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는 힘, 품질 이슈가 터져도 개선하는 힘, 리콜이 나도 신뢰를 회복하는 힘, 환율이 흔들려도 공급망이 버텨주는 힘. 이 힘은 광고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힘은 테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힘은 상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힘은 오직 누적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빈페스트가 무너진 이유는 한 문장으로 무엇일까요? 옥상을 먼저 올리고 바닥을 나중에 깔려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완벽하지 않으면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는 산업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무엇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뉴스가 말하는 시가총액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가 축적한 시스템입니까?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하루 만에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체크리스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팔리는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고객이 지갑을 여는가? 둘째, 남는가?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는 오래 못 갑니다. 자동차는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산업처럼 보이지만 품질과 리콜이 터지면 규모가 손해가 됩니다. 셋째, 고쳐지는가? 부품망과 서비스망이 없으면 자동차는 제품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면 리뷰가 무너지고, 리뷰가 무너지면 판매가 막힙니다. 이 3가지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모든 테마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기차, 2차 전지, AI, 로봇, 우주. 어떤 테마든 숫자가 먼저 뛰는 시장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같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건 진짜인가, 거품인가? 거품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하다. 당신이 진짜로 봐야 할 것은 화려한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뒤의 구조입니다. 빈페스트 사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술 자립과 시스템 없이 기대만으로 쌓은 성장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장에 닿는 순간 무너지는 속도는 올라간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자동차 회사를 볼 때 눈이 바뀌었을 겁니다. 차의 디자인이나 광고가 아니라 그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빠르게 115조가 된 회사입니까? 아니면 느리지만 10년, 20년, 30년 쌓은 회사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거품의 신호는 무엇인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1%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1%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